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열 매니저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오늘 지금 LS라는 종목이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이제 LS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풍력 관련된 좀 모멘텀이 좀 붙어서 좀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좀 자세한 리뷰는 잠시 후에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이제 한마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부양 정책 수혜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중국 같은 경우 6월 달부터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봉쇄 조치가 이제 해제가 되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2달 넘게 이제 봉쇄 조치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역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위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를 좀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얼마 전에 또 발표가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양 정책에 따른 이제 수혜주들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이제 관련돼서 좀 지금 바닥권에 있고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제가 준비를 좀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종목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리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는 LS, 요거 오늘 목표가 달성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LS라는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을 하고, 지금 차트가 이렇게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상승 흐름들을 쭉 이어가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이 시세들을 조금 다 뚫어내면서 좀 새로운 고가권을 좀 형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LS라는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할 때 어떤 모멘텀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해드렸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해적 케이블, 당연히 이제 LS는 이제 그 아래 여러 가지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지만, 이 해적 케이블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다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해상풍력 쪽에 대한 투자들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유럽 쪽에서도 이 러시아 쪽에 이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LS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증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안정적인 성장도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전기차 부분과 좀 관련돼서 사업을 또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시세가 좀 크게 나왔던 움직임은 역시나 풍력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해적 케이블 관련된 모멘텀도 지속되면서 방금 설명드린 전기차향 쪽으로 나가는 이런 제품의 매출 성장도 꾸준히 좀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LS 같은 경우는 더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업체라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면서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고, 2차는 제가 7만 원 살짝 밑에 지금 잡아놓은 상황인데,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LS라는 종목 첫 번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SPG 한번 보겠습니다. 자, SPG를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제가 이미 크게 수익을 냈던 지금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도 이제 신고가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리뷰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신고가를 얼마 전에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제가 2차 목표까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도 이제 눌림목이 오면 다시 한번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살짝 눌리고 나서 지금 SPG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SPG는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봇 관련 주들 그 내에서 실제로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들을 좀 보게 되면 요즘에 워낙 인력난도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자체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로봇이 점점 성장세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40% 이상의 이 로봇이 성장을 좀 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따른 수혜를 SPG가 굉장히 잘 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충분히 이 종목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더 만들 수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SPG 같은 종목들, 이 로봇 쪽도 계속 순환매가 한 번씩 돌면서 시세들이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SPG 종목 역시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단 두 종목 리뷰 좀 도와드렸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신규 종목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제 종목은 중국 부양정책 수혜 종목이고, 자, 현재가는요, 현재가 지금 6,430원에
종목명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조금 길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종목이고 이 종목의 지금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그냥 옆으로 계속 횡보 중인 상황입니다. 그냥 쭉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이제 좀 안 좋았던 악재들은 충분히 반영을 이제 시켰던 상태고 이제 앞으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이 수혜까지 많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외 이제 여러 가지 좀 인프라 투자 관련된 모멘텀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 흐름들, 즉 매수세는 계속 유입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지금 아직 최근에 건설기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아직 오르지 못한 건설기계 관련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바닥권에서 한번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이 종목을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하는 업체고요. 자, 사업부를 좀 보시게 되면 건설 기계랑 엔진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이제 굴착기 같은 제품들을 생산을 해가지고 국내랑 이제 해외 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이제 이렇게 이름에도 나와 있지만 원래 두산 거였어요. 두산 거였는데 지난해 이제 두산이 이제 매각을 했죠. 그래서 현대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로 이제 사명이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대 그룹사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건설기계 쪽에서는 이 업체가 신흥국이나 그다음에 요즘에 뭐 유럽 쪽에서도 판매량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부진했던 이유가 중국이 좀 부진했었어요. 중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가지고 이 좀 판매량이나 이런 수치가 조금 줄어들었던 모습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제 봉쇄 조치가 이제 6월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해제가 되면서 지금 얼마 전에 바로 이제 부양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막 56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좀 하게 됐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발표를 했지만 뭐 화이트리스트를 일단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봉쇄 조치 이제 기간일 때는 몇몇 이제 허가를 받은 기업들만 다시 조업을 재개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좀 폐지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시민들을 좀 위해 가지고 좀 이제 뭐 전기세라든지 가스비 이런 것들을 좀 감면시켜주겠다라는 정책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런 경기를 좀 부양시키기 위해서 인프라 관련된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번에 이제 중국에서 발표한 내용에서도 상해 지역에 주택 건설을 다시 재개를 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를 좀 활성화시킨다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은 큰 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런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 등은 당연히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최근에 중국 쪽이 조금 판매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된다면 이 바닥권의 주가에서 이제는 좀 탈출을 좀 할 수 있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다음은 이제 이런 건설기계 쪽에 또 모멘텀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도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김동무 회장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전선을 찾아가서 재건 의지를 또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언제든지 엮일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역시 이제 250만 호 이제 공급을 위해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이제 지금 만들고 이제 새로운 회의를 진행을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국내 주택 경기 좀 활성화를 또 위해서 이런 건설기계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에 대한 좀 모멘텀도 관심 가지고 같이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투산 인프라코 이제 중국 쪽의 종목이기도 한데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또 네.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뭐 테마 종목들, 즉 이제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한번 또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편입했던 뭐 진성TC나 우림 PTS 이런 종목들도 다 이제 관련된 모멘텀도 다 이제 목표가까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웬만한 건설기기 관련된 종목들 보시게 되면 최근에 시세가 대부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이 현대 두산 인프라 코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산 인프라 코어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모멘텀으로 한 번씩 급등세도 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워낙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시세가 아직 크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쪽만 좀 개선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실적 부분도 향후에 좀 개선세가 꾸준히 지금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대를 하고 우리가 한번 이 종목을 바닥권을 잘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83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7,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